코치의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코치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선수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이 현실에서 어떤 성과로 꽃을 피우거든.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자원과 재능은 다 있단 말이야. 본인 선수 안에. 그럼 코치가 그걸 끄집어내는 그걸 뭐냐면 코치의 능력인데 그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리더십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제 중심형, 하나는 인화 중심형. 과제 중심형은 또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과정 지향 목표, 하나는 결과 지향 목표. 자, 오늘 우리가 이 코치의 리더십 유형을 이해를 하고 이 유형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또 선수와 상황과 또 목표에 따라서 어떠한 리더십 유형이 더 좋은 성과를 낼지 이걸 종합적으로 전체성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요 리더십 유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리더십 유형도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과제 중심형과 인하 중심형 중에 과제 중심형을 먼저 보자고요. 과제 중심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했죠. 하나는 과정 지향 목표, 하나는 결과 지향 목표. 그러면 과정 지향 목표와 결과 지향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게 어떠한 선수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목표에서는 이러한 리더십 유형이 더 효율적이다. 또 이건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과정 중심 그 목표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그런 리더십 유형을. 자, 첫째, 과정 목표 중심형 코치는 결과보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수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자, 결과는 코치나 선수가 선택할 수 있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과정은 뭘까요? 과정은 코치나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 지금 현재에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건 과정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발굽혀기를 15개 어제 했는데 오늘은 20개까지 하겠다라는 그 수행 과정에 대한 만약에 목표를 잡는다면 그건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이다. 근데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정 지향 목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심리적 뭐를 주나요?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뭘 가지냐면 성취감을 계속 느끼게 되죠. 피드백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그로 인해서 내 수행의 발전, 향상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자기 효능과 더불어 유능감이 향상되죠. 그럼 결과 지향 목표보다 과정 지향 목표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어느 한 가지는 좋고 나쁘다라는 관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금은 과정 중심형 코치의 특성을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과정 중심형 코치는 코칭 과정에서 선수가 다른 선수와 비교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칭 과정에서 항상 다른 선수와 비교를 시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선수와 비교하면 다른 선수는 이만큼 하는데 넌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면 이 선수의 자존감이 바닥나버리죠. 자신감을 상실해버리죠. 의욕을 상실해버리죠. 자기 비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와 비교를 하라고 코칭을 할까요? 자기 자신과 어제의 자기 자신과 1년 전의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비교해라. 자기 자신과 비교는 어떤 훈련 과정에서도 계속 우상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우상향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사회적 척도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자신이 초라해질 수도 있고, 현재 상황이. 왜냐하면 나중에는 크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발전이 낮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모든 비교의 대상은 다른 선수가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 중심형 코치는 선수의 자결성과 성격적 특성을 중시합니다. 여기서 자결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결성은 선수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 그게 자결성이거든. 또 선수의 특성에 코치가 맞춰준다. 맞춰준다는 게 뭐냐면 코치는 오랜 경험이 있잖아. 이 오랜 경험이 자칫 자신의 그 신념이 되면 그 신념이 객관성이나 합리적인 부분을 또는 공감적인 유연성을 좀 갖게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으니까 너희들은 따라와, 하라면 해로 흐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중심형 코치는 선수의 자결성을 존중해주고 선수의 특성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이만큼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맞춰줄 수 있다는 것은 기다려줄 수 있고 더 넓은 그러한 그릇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목표를 설정할 때 수행 과정에 대한 목표를 계속 설정하죠. 그래서 그 수행 과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개개인 선수에 맞는 그러한 강도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빈도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강도와 빈도, 시간, 그 프로그램을 누구에 맞게끔, 그 선수에 맞게끔 맞춰서 세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코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니까 그 과정은 항상 수행이 뭐 되나? 향상된다. 그럼 이 향상되는 것, 어제의 자기 자신보다 오늘 이만큼 늘었으니까 그 늘은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수행 향상의 가치를 계속 피드백 시켜준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코치는 선수에게 격려와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선수는 내가 어제보다 이만큼 나아졌어. 실력이 향상됐어. 계속 자신감이 누적되고 유능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선수의 내적 동기를 향상시켜 주죠. 내가 이렇게 더 나아졌으니까 이만큼 지금 힘들더라도 노력을 더 하면 나는 내일 이만큼 또 올라가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수행 향상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과정 중심형 코치의 특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선수의 내적 동기를 촉진시켜 주겠죠. 그럼 내적 동기가 촉진된다는 것은 결국 앞에서 코치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수 스스로 자발적 참여를 하게 되고 자신의 노력의 방향과 강도를 세팅한다. 그럼 코치는 뭐냐면 옆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과정 중심형 코치는 선수가 실수했거나 실패했을 때 지적하거나 혼을 내거나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해줄까요? 실수했을 때 즉시 가서 격려를 해주죠. 괜찮아, 잘했어. 오늘 이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번에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나 깨달았다면 너는 오늘 한 가지를 배운 거야. 해서 즉시 격려와 함께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과정 중심형 코치의 특성이에요. 이때 우리는 또 샌드위치 피드백이라는 개념을 또 적용시키죠. 잘했어. 그리고 말이야, 이 부분을 이렇게 오늘 교훈을 삼아서 더 앞으로 노력한다면 뒤에 또 뭘 붙이나요? 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어 라고 앞뒤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넣고 중간에 지적하는 것도 처벌이 아니고 그리고 말이야 라고 했으니까 긍정에 물고 들어온 내용은 긍정으로 해석하거든. 또 뒤에도 또 긍정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선수는 자존감을 채우죠. 그리고 코치와의 라포를 형성해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구나.
내 능력을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러한 내적 동기를 계속 유발시켜 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과정 목표는 과정 목표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과정 목표를 중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목표는 결과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결과 목표만 내가 중시했을 때는 현실과 괴리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버리거나 그걸로 인해서 무기력을 느끼거나 그걸로 인해서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과정 목표에 초점을 맞춘 코칭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주 단단하게 다져서 올라간다. 다져서 올라가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결과 목표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한 신념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코치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코치가 이러한 신념을 갖게 된다면 현재 이 선수가 상위 레벨에 올라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선수의 체력을 어떤 식으로 과정 목표를 잡아서 올릴 것인지, 이 선수의 기술은 어떻게 올릴 것인지, 이 선수의 멘탈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과정에 대한 수행 과정에 대한 부분을 코칭을 들어간다면 이 선수가 다져서 올라가지는 거죠. 그런데 결과만 본다면 지금 현재 선수의 성적만 가지고 지금 현재의 상태만 가지고 계속 평가하게 되거든. 그러면 특정한 선수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성장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거기에서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한번 꼽혀보지도 못하고 탈락되는 것은 비운을 맞이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과정 목표 중심형 코치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제가 쭉 설명드렸어요. 자, 이게 제가 특성과 장점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정 지향 목표를 통해서 결과 지향 목표로 이동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이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정 엘리트 스포츠나 프로팀이나 국가대표 이런 팀들은 이런 과정 지향 목표보다는 결과 지향 목표가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느 한 관점만 가지고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